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실전서로 시작을 할 겁니다. 실전서 6페이지 가시면 어휘, 우리 데이 6랑 데이 8 외워오는 게 오늘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6페이지에 실전서의 데이 6랑 데이 8 어휘 시험을 치면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 6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 6가 명사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명사 어휘 시험의 시작인데 여러분들이 명사를 외울 때 조금 기억해 두고 외워주시면 여러분한테 공부에 좀 도움이 되는 게 명사의 형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단어의 끝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조금 확인하면서 외우세요. 어차피 명사의 형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의 형태를 어차피 외우셔서 문제를 나중에 풀 때 써먹으려면 이렇게 단어를 외울 때 미리미리 확인을 해두세요. aunt라든지 t, 그 다음에 month, 그 다음에 shun, 그 다음에 once, month 이런 단어들로 명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먼저 명사의 끝의 형태를 조금 기억을 하시는데 이런 명사의 형태를 확인할 때 앞에 단어를 보면 동사가 이렇게 바뀌어서 명사 형태로 바뀌면서 명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명사의 형태를 외우시고 동시에 원래 동사의 형태도 외우시면 알고 있거나 외우시면 우리 이 명사를 외울 때 이제 쉽게 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명사의 형태 외우면서 원래 있던 동사도 같이 외워버리자. 그런 단어가 있다라면 그렇게 하고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요. apply라는 지원하다, 신청하다라는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서 applicant가 됐어요. 지원자, 신청자가 되겠죠? 단어를 외우셨을 때 이런 것도 보게 되셨을 겁니다. application 이렇게 지원자, 지원서, 신청서 이렇게도 보게 됐을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단어는 opportunity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회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뜻으로는 chance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패턴이 이렇게 chance to 동사 혹은 opportunity to 동사 이렇게 이어주시면 조금 단어를 효율적으로 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매너는 방식, 태도인데 inner, timely manner. 그래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어떠어떠하게 라는 느낌으로 썼을 때 이렇게 자주 쓰이는데 inner, timely manner가 덩어리 표현으로 진짜 자주 나와요. 여기에 빈칸을 많이 비우거든요. 그래서 그냥 덩어리로 시기적절하게 라고 그냥 외워두시고 고득점을 가실 분들은 여기 매너랑 패션이랑 동의어 문제로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단어 6, 8을 외워오신 거를 이렇게 시험을 쳐보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이제 데이 10, 12 외워와 주시면 되는데 데이 10은 명사고요. 데이 12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여러분들이랑 단어를 같이 봐줄 거라서 오늘은 우리 형용사에 관련된 단어들을 조금 살펴보고 우리 개념을 나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단어는 오늘까지 같이 조금 외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외워와 주시면 됩니다. 자, 형용사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단어를 외우는 건데 형용사는 우리가 흔히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죠? 명사를 수식한다, 꾸며준다. 그 말은 이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단어로 많이 쓰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보이면 그 앞에 빈칸이 비었을 때 형용사가 온다. 형용사 다음에는 명사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student라는 단어를 내가 썼어요. 학생. 내가 좋은 학생이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 앞에다가 good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good student. 그러면 이 good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즉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명사들을 열심히 외워주시고 그 명사를 조금 더 다양한 말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이 명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징을 나타내주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 앞에 온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이제 형용사의 위치가 조금 달라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용사를 단어를 외우면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형용사를 외울 때는 명사랑 같이 외우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형태도 조금 보고 가면은 tive, sieve, bull, us, all 이런 단어들 위주로 외워나가 주시고 더 많아요. 뭐 ing도 있고요. pp도 있고 나중에는 뭐 예외적인 녀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앞으로 외워가야 될 단어의 형태가 형용사라는 단어의 형태는 tive, sieve, bow, us, all, ing, pp 이런 단어를 나는 많이 외워가겠구나. 그리고 그 단어를 외울 때 명사랑 같이 연결해서 그리고 자주 쓰는 패턴을 조금 외워두시면 문제 풀거나 해석할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같이 외워봅시다. 자, 첫 번째 단어는 permanent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영구적인, 상설의, 상임의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permanent job 하면은 정규직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포지션도 직책, 직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니까 permanent position 이렇게. 그래서 토익이니까 회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니까 정규직 이런 말을 많이 할 거니까 permanent job, permanent position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temporary job, temporary position 이런 거, 임시직, 그렇죠?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어차피 정규직이 나왔으니까 임시직이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좋으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두시고 상설의 상임은 어떻게 쓰냐면 permanent market이라고 해서 상설 시장이라고 많이 나와요. 항상 열려 있는 시장.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permanent market이라고 해서 쓰니까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고 자 이제 그럼 이제 문장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측한다. 그 프로젝트가 만들 거라고. 여기 이제 동사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expect 목적어 to 동사로 이어지는 패턴인데 예측한다 프로젝트가 만들 거라고 700개의 정규직을 그죠? 700개의 정규직을 만들어낼 거라고 예측하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permanent라는 단어가 좀 익숙해졌다 맞죠? 넘어갑니다. extensive 진짜 중요해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고 요게 딱 명사, 자주 쓰이는 명사 앞에 쓰이는 패턴으로 진짜 자주 나와서 두 개를 외워놓으면 같이 명사랑 같이 외워놓으면 명사의 빈칸이 비었으면은 명사 단어 고르시면 되고 형용사의 빈칸이 비었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extensive를 골라 넣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xtensive knowledge 이런 말 많이 해요. 회사 직원들이 일단 아니면 지원자들을 얘기할 때 extensive knowledge 폭넓은 지식 이런 말 많이 하고 extensive experience 폭넓은 경험 이렇게도 많이 할 거예요. 광범위한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renovation 어떤가요? 요거 외워두시면 광범위한 수리 개조 다 뜯어 고치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extensive knowledge, extensive experience, extensive renovation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 개념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념서 우리는 지금 화목금반이기 때문에 B를 볼 거라서 오늘은 시제를 배우겠네요. 시제 데이 13의 시제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22페이지네요. 22페이지 시제 어려워요. 영어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고 토익 문제 중에서도 동사 문제라고 하면 이 시제를 제일 마지막에 넣는데 제가 이 550반 기초반에서 이 챕터를 이렇게 빨리 넣은 이유가 뭐냐면 어렵지만 이해만 잘하고 정확하게만 쓸 수 있으면 영어 실력 자체가 올라가요. 그러면 토익 문제나 토익 지문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제 파트에서 꼼꼼하게 문제 푸는 거를 본다기보다는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이 시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느낌과 그 다음에 이 시제를 가지고 써먹을 수 있게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현재 완료다 뭐 이런 느낌적으로 용어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우리는 독해를 할 거니까 눈으로 봤을 때 빨리 한국말로 해석하는 느낌부터 먼저 파악을 할 거예요. 그거를 연습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어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런 뜻이 있었다라고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work라는 단어는 일하다라고 누구나 다 외워요. 외국인이 오히려 한국말을 배웠을 때 나 오늘 일하다라는 동사를 외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일 나는 일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외국인 친구가 여러분한테 한국말로. 그럼 여러분 나는 내일 일하다가 아니고 나는 내일 일할 거야. 나는 내일 일해 정도로 여러분 고쳐줄 거거든요. 또 영작을 한대요. 나는 어제 일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외국인 친구가.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나는 어제 일했다 라고 고쳐줄 겁니다. 나는 어제 일했어, 일했다 이렇게 고쳐줄 거예요. 그죠? 즉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웠을 때 동사를 외워서 일하다 라는 단어로 외워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것처럼 일했다, 일할 거야. 심지어는 일하는 중이다,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었어, 일하고 있었다와 같이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고쳐줄 겁니다.
그 이제 동사의 형태를 바꿔보니까 일하다라는 동사의 기본 형태를 일했다와 일할 거야 라고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달라지게 표현되죠. 시간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어를 배울 때 work라는 기본 형태만 열심히 외워가지고 회화를 한다든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일했다는 ed로 표현하는 거고 할 거야 라는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will이라는 동사랑 붙여가지고 사용하고 그 다음 일하고 있는 중이다, 일하고 있다라는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나타낼 때는 am을 붙이고 주어가 이제 I일 때는 am을 붙이고 ing까지 붙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BING 형태로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표시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도 그러니까 영어도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CJ를 자꾸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 CJ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동사의 기본 형태만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형태를 많이 바꿔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표현하는 게 우리가 항상 말을 쓸 때 표현하기 때문에 동사의 시간을 표현하면서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써라.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갔을 때 영어에 우리는 독해를 할 거니까 동사의 이 형태들을 보고 빨리빨리 한국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것만 외우는 거예요. 여기가 단순 현재다, 과거 진행이다, 현재 완료다,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 이런 용어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일단 눈으로 보고 빨리 한국말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조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 다음에 물론 앞에 주어가 나올 거고 동사를 그대로 썼거나 혹은 주어에 따라서 s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동사 자리에 원형이나 s가 붙이면 한국말로 하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이건 습관이나 사실을 나타낸다 이런 표현으로 배우는 건데 그 전에 일단 한국말로 해석을 하라고 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 I work at blah blah 어떤 회사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나는 일한다 어디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ed를 붙였어요. I worked 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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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는 일했다 어디에서 이렇게. ed가 붙었는데 일할 거야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일한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일했다 라고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I will work 물론 이제 I'm going to work도 되고 I'm working도 되는데 어쨌거나 will 동사를 보면 할 거야 라고 해석하는 습관. 그리고 am, is, ing가 보이면 하고 있다. was, were, ing는 하고 있었다. will be, ing는 하고 있을 거다. 물론 will be, ing는 토익에서는 할 거야 라고 해석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부터 해석을 하자고요. will be, ing는 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자 한다라는 말은 습관이나 사실을 보통 나타내기 때문에 자주 쓰일 수 있는 패턴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트 5로 문제로 들어가면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자리니까 동사로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일단은 골라놓고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나중에 이제 날릴 수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원형이나 s는 한다, is, ing는 하고 있다.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팀은 회의를 한다, 우리 팀은 회의를 하고 있다까지 둘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every morning 있잖아. 그러면은 매일 아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every를 쓰면은 단순 현재와 잘 어울린다라고 해서 원형과 s와 잘 어울린다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고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고 그게 습관이나 사실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그냥 당연히 이걸로 가는 거고 문제 푸는 요령으로 보자면 every morning 있으니까 원형이나 s를 골라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b를 고르는 겁니다. usually가 보이고요. 2 or 3 times a week 돼서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요런 표현들도 있고 요런 표현들도 있으니까 원형과 s를 골라라. 그러면 두 개가 남아있다 맞죠? 그런 상태에서 I니까 주어에 맞춰서 play로 간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과거까지만 한번 볼까요? 주어 다음에 ed가 보이면 했다라고 해석한다라고 했으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 yesterday 얼마 전에라고 하는 어고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Mr. Kin이 동사 자리고 yesterday가 보였으니까 원형이랑 s 날리고 will 동사 날리고 ed 골라주면 되니까 D. 새로운 직원들이 동사합니다. 그 공장을 동사입니다. 공장을 이틀 전에. 그러면 원형 날려주고 s 날려주고
했다. 얘도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특정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have pp는 쓸 수가 없어요. 어고가 나오면 have pp는 쓸 수가 없다. 한국말로 해석이 했다라고 됐다 손 치더라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B로 가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우리가 일단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먼저 받아들이시고 형태가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거대로 해석을 하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나 단어들을 같이 외워놓고 문제가 동사의 빈칸이 비었을 때 이런 걸 힌트로 잡고 동사의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파트들을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우리는 눈으랑 익숙해지는 이 동사의 형태를 보고 시간을 고르는 연습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저랑 같이 함께 뒤에 여기 쭉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표로 정리되는 거를 계속 달달달달 외워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실전서로 가서 우리 파트 5, 6 파트에 우리 몇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실전 문제도 오늘 조금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고요. 배웠던 걸 써먹을 수 있으면 좋고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화목금반이니까 테스트 2 여러분들 페이지 24페이지 가시면 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1번부터 8번까지 풀었었는데 6번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6번을 보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시제 파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왜? 동사를 보니까 떠났다, 떠난다, 떠나고 있는 중이다, 떠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동사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시간을 물어보는 거니까 시제 문제라고 판단해서 오늘 배웠던 개념이 나온 거죠. 그러면 지난 트레인 여기 마지막 트레인 맞죠? The last train 마지막 트레인인데 이쪽으로 가는 마지막 트레인이 열차가 동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제 문제로 나와서 동사 문제로 나온 거니까 쭉 여기 도시센터에서 이때 어제가 보인다 맞죠? 그러면 뭐 한다? 아까 전에 말했던 거 과거. 과거는 ed뿐만 아니라 불규칙이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go가 went로 바뀌잖아 맞죠? 우리 go드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went로 바뀌는 것처럼 특이한 녀석이 있는데 leave라는 단어가 떠나다라는 단어인데 left가 과거입니다. 왼쪽이 아니고요. 떠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A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나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시제 문제 하나 풀어본 겁니다. 그렇죠? 파트 5에서 12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좋네요. 주어 잡고요. 조금 너무 크나? 조금 줄여볼게요. 400으로 보면 되겠다. 자, 이 사람이 동사 했어요. 왜? 동사 자리인데 함께 했다, 함께 되어질 거다, 함께 하고 있는 중이었다, 함께 하고 있는 중일 거다. 그런데 will be ing는 이제 예외로 조금 이제 우리가 외웠던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놓은 시제에서 나중에 좀 예외로 변경되는 녀석, 변형되는 녀석들이 있어요. will be ing는 하고 있는 중일 거다라는 말이 되지만 할 거야, will 동사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를 한번 볼게요. finance 팀에 함께 했었다, 함께 되어질 거다, 함께 하고 있는 중이었다, 함께 할 거다. 그렇죠? next month가 뭐예요? next month는 미래잖아, 맞죠? 그럼 할 거야 라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D로 정답을 가주시면 됩니다. 131번도 한번 볼까요? 우리 파트 6인데 131번도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시제잖아요. will be ing니까 하고 있는 중일 거다 혹은 할 거야도 된다 그랬으니까 다 될 거다. 다 놓을 거다. will have pp는 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미래 완료라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will have pp 닫아 놨을 거다. 닫고 있는 중이었다. 닫는다. 이렇게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15년에 그렇죠. 15년의 serving. 여기 이 지역 커뮤니티, 지역 사회를 서빙하고 난 후에 우리는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발표하게 되어서 원래는 자주 쓰이는 표현은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하면은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다인데 이번에는 sorry를 넣었어요. 발표하게 되어서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15년을 서빙하고 난 다음에 발표하게 되어서 유감스럽다. 이 회사가 그렇죠? 여기 Maple Street location 회사의 지점이네. 그렇죠? 그것의 문을 그렇죠? 닫을 거다라고 해서 A번으로 정답 가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닫을 겁니다. 그것의 문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Our last day of operation will be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발표하게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닫게 되어서 닫을 거라는 것을
발표하게 돼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시제 문제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 6랑 파트 5, 6에서 시제 문제가 이렇게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시제 문제를 익혀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파트 5나 6에서 시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 익숙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조금 적응을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숙제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제 파트 잘 준비해 주시고 단어 열심히 외워가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